좀 전에 진행한 거는 이제 진입 전략에 대한 얘기고요.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청산 전략이죠. 그래서 매도를 한다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한 번에 할 거냐, 아니면 분할해서 할 거냐. 분할을 한다면 절반을 팔고 나머지 전량을 팔 거냐, 아니면 어, 오늘 내가 어떤 종목을 물타기를 해.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내가 100주를 들고 있었는데 100주를 더 살 거야. 근데 100주를 더 살 때도 내가 10주씩 10번에 나눠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사는데, 오늘 100주를 사는데, 이제 분봉 봐가면서 내가, 지금 정도에, 어, 50주 정도 사고, 나중에 한 3시 정도 되면 또, 나름 저점이 또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때 나머지 또 50주를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200주를 들고 있는데, 지금 100주 사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또 이 직장인들 들어오기 전에 내가 또 한 100주 정도 또 사고, 그런 다음에 3시 정도에 또 100주 정도 사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팔 때도 9시에 한 반, 오늘 양봉이 만들어졌는데 9시 한 반 정도에 1차 고점이 만들어지니까 그쯤에 1차 매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절반을 그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청산을 하고 다시 재매수를 한 다음에 직장인들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럼 1시나 뭐 12시 몇 분 되겠죠. 12시 한 반? 그쯤에 이제 2차 대세상승이 또 될 테니까. 그러면 그쯤에 또 한 번 팔고, 그리고 나서 내가 2시 20분 정도에 다시 사서 나름 저점이 만들어졌으니까 3시 20분 되기 전에 다만 1%나 3%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고 이제 파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도, 좀 전에 얘기한 거는 데이 트레이딩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이 스윙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가 이제 팔겠다 그랬을 때 내가 다 팔래? 절반 팔래? 이런 기준점을 뭘 가지고 할래? 라고 했을 때 항상 최근 양봉만 기준으로 난 삼겠다. 그래서 절반을 덮었어? 그러면 나는 절반을 팔고, 그리고 완전히 덮었어? 그러면 나는 청산을 하겠다. 이해되셨죠? 네.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여기도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내가 할 건데,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라고 적긴 했지만, 사실 내가 7배수 이상, 내가 100만 원어치만 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뭐 돈 1000만 원어치 돼. 그러면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무 많이 들고 있을 때 이런 조건식보다는 양봉이긴 하지만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1%라도 수익 났을 때 나는 절반 정도는 그냥 매도를 해서 리스크를 이제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 정도 수익 났을 때 또 절반을 파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한 200만 원어치 이상 들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4분의 1 정도 들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하락을 했을 때는 내가 다시 물타기를 조금 일부라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은 밑에 좀 더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손절은 가능하면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때 이 손절을 생각을 할 때는 이 손절은 손절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절 조건이라고 하면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거는 스타트 히어의 대상 종목이냐, 거래 대상 종목이냐. 제가 이걸 제일 중요시해요. 그래서 거래 대상 종목이면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절대 손절하지 마라. 네. 그래서 스타트의 거래 대상 종목이냐, 이거는 우량주나 아니면 성장주 얘기죠. 그죠? 저평가 얘기는 없어요. 그냥 우량주냐 성장주냐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한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타트이어의 거래 대상 종목이 아니야. 아닌 경우 제일 중시하는 거는 유보율이라고요. 유보율 최소 300% 이상적. 이거 보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손절을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위치라든지 나머지 배운 것들을 이제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들은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는. 그래서 제가 그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손절하세요, 손절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한 10종목 정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주광약품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면 다른 건 다 됐고 재무추이에서 유보율만 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됐고 적자 났으니까 뭐 유보율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아직 700% 남았으면 최소 3년 버틴다 이 회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회사는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뭐 어차피 흑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분기로 놓고 최근 현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보율은 뭐 지금 17만 프로니까 얘는 돈이 너무 많네요, 사실. 오스코텍 예를 들면 이제 유보율이 100%밖에 안 남았죠, 지금. 위험하죠. 예. 제가 계속 언급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K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라고 해서 샀던 거죠. 그런 다음에 매출을 감소세가 사실 저게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치면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코로나 수혜주였기 때문에 KM이. 다음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ITM 반도체 유보율 2300%. 그러면 얘는 앞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은 망할 염려가 없어 보인다. 물론 이제 중간에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겠죠. 이 회사가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면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땡큐죠, 사실. 그리고 신사업 뭐 진출할 수도 있고요. 회사 하나 살 수도 있죠. 그럴 때 저 유보율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투자를 해서 신규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마트 7000%고요. 네코마케팅 4900% 거의 500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나쁜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손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SK케미칼 2800%고요. 그 다음에 포콘 그죠? 2400%. 포콘은 지금 무상증자 계속 했었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보면 3600%.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오스코텍만 좀 위험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좀 아직은 좀 여유가 많네. 급할 이유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한 어떤 종목, 오스코텍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내가 굳이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냐라고 했을 때 항상 여따 차트를 보고 지지선으로 내가 지금 여기가 저점이냐 고점이냐 그런 판단을 내리잖아요. 이 지선의 위치 가지고 오늘 날짜 기준으로 3년 본다고요. 그러면 지금 위치는 사실 이런 위치잖아요. 이런 위치. 그러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년이면 1년, 2년, 3년이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저점이라고요. 그죠? 그리고 고점은 여기니까 옆으로 거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위치는 심리적 저점 위치란 말이에요. 그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 정도 되니까 밑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한 요 정도까지는 심리적 저점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완전 심리적 저점 중에서도 저점인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위치가 이런 위치면 위험하죠. 이런 위치면 손절하라고 하죠. 뭘로? 지지선을 그려서
아, 이거 깨졌는데 그냥 손절하시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물량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지금 위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사는 위치라고 알려주고 있다고요. 여기서부터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쭉 연결만 해놓으면 얘가 이제 돌파가 돼야 그나마 좀 오를 것 같은데 이 최고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고점을 해서 최고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고점을 해서 쭉 내리근 얘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고점 기준으로 또 내리근 얘죠. 내가 선 두 개만 거놨는데 이 선을 따라서 수평하게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 이렇게 눌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저항선에 가까이 지금 다가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물통이면 어떡하라고 했어요? 한 달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그럼 살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은. 그럼 내가 산다면 언제 사는 게 좋아? 이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사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단가는 이 선 밑으로 내려오게끔 만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인 거고 이 선을 만나면 그래도 최소 절반 이상은 팔아서 맞고 떨어지면 다시 오르기 전에 한 번 더 사면 되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도 되는. 근데 사실 얘는 유보율이 너무 없으니까 청산시키는 게 낫긴 하겠죠.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이 손절 조건이라는 거죠. 이 손절. 내가 손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절은 가능하면 진짜 이 회사가 오스코텍의 예를 들면 이 회사가 감자도 아직은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도 아직은 안 했잖아요. 그죠? 한다는 소식도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이후에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그때 하는 게 감자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아직은 뭐 아무 얘기 없으니까 그냥 한번 지켜보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직은 시간 많다. 최소한 1년 정도는 아직도 여러 번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청산 전략에 대한 얘기를 끝낸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궁금해 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가 어떤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매물대 차트를 제가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하면 지금 매물이 여기서 굉장히 세져요. 그러네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내가 평단가를 만들 때는 여기서 굉장히 세지고요. 그 다음 센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도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 14%니까. 그죠? 근데 여기도 9%지만 그 바로 위도 9%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거든요. 이 두 개가 다. 그러면 이런 데를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치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 평단가는 여기보다 낮춰놓는 게 낫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산다면. 이해되셨죠? 그리고 차라리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터치하고 올라오고 나서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내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야. 여기에 이제 내 평단가가 같이 걸려 있어. 그러면 이 위에서 나는 돌파하고 난 이후에 돌파를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금방 올라가거든요. 한 달 내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매물대 자체를 보면. 매물이 없으니까 이 사이에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돌파한 이후에 돌파하고 나서 지지할 때 그때 사는 게 낫다고요. 오히려. 이해되셨죠? 지금 방금 한 얘기. 그래서 평단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50%야. 그럼 내가 7만 원대에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요 밑으로라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매물대보다 낮은 한 요 정도보다는 낮은 한 5만 원 선 밑으로 내 평단가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평가가를 만드는 시점도 음, 지금 만드는 게 아니라 음,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그렇죠. 정상 돌파하고 네, 예, 그 이후에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네. 해서 이쪽 매도에 대한 얘기를 끝낼게요. 네.